다담뜰 라디오 극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모에게 잘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옥탑방의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채 박제된 듯 했습니다. 벽의 페인트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갈라져 내려앉았으며 그 틈 사이로는 습기와 함께 곰팡이의 희미한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햇볕이 창문을 통해 뜨겁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방 안 구석구석에는 오히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느릿느릿 유영하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 공간의 쓸쓸함과 고독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한규. 그의 이름 세 글자는 한때 AI 공학계에서 전설처럼 통용되던 이름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그의 흰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지만 그의 삶은 과거의 빛나는 영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놀라게 했던 혁신적인 천재 공학자였으며 사람들은 그의 독창적인 연구와 아이디어를 존경하며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낡은 옥탑방 구석에서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과 명예에서 멀어진 채 그의 삶은 초라한 작업복처럼 구겨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높고 푸른 유리 빌딩들은 과거 그가 속해 있었던 화려하고 성공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회한과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모두 쥐었으나 결국 홀로 남겨진 노년의 외로움이 그의 굽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토록 외로운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가족에게 소홀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시간이 빚어낸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낡고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과정조차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으며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화면에는 수신된 이메일 한 통이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글로벌 IT 기업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중요한 계약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잊혀진 채 묻혀있던 AI 특허 기술. 그것은 그가 청춘과 영혼을 모두 바쳐 이루어냈던 연구의 집약체였습니다. 과거에는 그 가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잊힌 기술이었으나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마침내 그 혁신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특허 기술이 글로벌 기업과의 거대한 계약을 통해 엄청난 금액에 매각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무려 1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1,300억 원이 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거액이었습니다. 이한규는 그 돈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한규의 굳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파일을 닫고 노트북 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다시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교차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쁨 대신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돈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세 아들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돈이라는 날카로운 거울 앞에서 아들들이 과연 어떤 진실한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한때 알고 지냈던 이웃 할머니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네. 그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아들들의 진심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그저 유산을 물려줄 재산 목록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아버지 자체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장롱 깊은 곳에 쑤셔 박아두었던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작업복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찌든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옷에서는 오래된 곰팡이와 땀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그는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낡은 옷차림. 완벽하게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시험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투자 프로젝트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거짓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의 명예가 걸린 절박한 위기 상황. 긴급하게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평생 쌓았던 공학자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끝장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명예가 걸린 절박함을 이용하여 아들들의 마음속 깊은 진심을 끌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을 손에 들었습니다. 가방은 가벼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옥탑방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그의 여정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확인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로비는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장남 이준영 40대 초반이 운영하는 IT 스타트업 사무실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풍경은 그의 성공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준영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고급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명품 시계와 최고급 슈트 차림에 성공한 CEO였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장남 준영은 언론과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단기간에 회사를 급성장시켰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차가운 마음을 시험해야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이한규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쭈뼛거렸고 굽은 허리 때문에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곧 불쾌감과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불쑥 침입한 불청객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 직원이나 투자 관계자가 이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이 자신의 체면과 회사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아버지의 모습이 방해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영은 의자에 앉은 채로 손짓하며 아버지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아버지의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한규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명예가 걸렸다. 지금 당장 급히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내 이름은 끝장난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진실보다 더 절박하게 연출된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로 자신을 도와주리라 마지막으로 기대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목에 찬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노골적인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돈 문제가 언급되자 그의 표정은 급격히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의 자산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달러를 빌려줬을 때 자신이 감수해야 할 모든 위험과 손실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명예나 절박한 상황은 그의 계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꼈고 몸을 뒤로 젖혀 아버지와의 심리적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긴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거절을 합리화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투자 유치 단계입니다. 제 현금 흐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제 명의로 거액을 빌려줄 순 없습니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비즈니스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명예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했고 냉정한 현실 논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구분 등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을 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치 하찮은 물건을 건네듯 아버지에게 무심하게 내밀었습니다. 카드 한도는 고작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일단 생활비 쓰세요. 급하면 아버지 명의로 담보대출이나 알아보셔야죠. 아버지,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한규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차갑고 얇았습니다. 아들이 건넨 돈이 아니라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과 희생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몰두하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한규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준영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는 그 화려한 빌딩을 홀로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냉정함이라는 날카로운 칼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로비,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그리고 철골 구조물은 차남 이승현 30대 후반의 성격처럼 빈틈이 없고 냉정했습니다. 승현은 깔끔하게 다려진 고급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구두는 거울처럼 광택이 났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핵심 부서 임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안정을 향한 완벽한 계획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남 승현은 안정적인 삶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는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그의 완벽함은 때때로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불안함이 더욱 컸습니다. 이한규가 택시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를 본 순간 차남은 극도의 당혹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불쾌함과 불편함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승현은 급히 아버지를 로비의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웠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아버지의 곤궁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와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승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는 속으로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한규는 다시 한번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100만 달러, 정말 딱 3일만 빌려다오. 내 평생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일이다.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승현만은 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승현은 팔짱을 꼈고 몸을 꼿꼿이 세워 감정의 동요를 막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투자가 무모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결국 자신의 미래 상속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된 삶과 자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승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냉철했고 조금의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아버지의 잘못된 투자를 비난했습니다. 아버지, 노년에는 제발 안정적으로 사셔야 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결국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가장 차가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옥탑방 연구실을 파세요. 당장 현금화해서 부채를 막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곳은 이미 낡고 쓸모가 없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옥탑방 연구실. 그곳은 이한규가 평생을 바친 연구와 꿈,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승현은 그곳을 돈으로 환산하여 팔아치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한규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이기심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한규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냉정한 눈빛과 무자비한 논리 앞에서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승현은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단이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승현은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10장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건네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 쓰세요.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승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은 고닫고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한규는 현금 50만 원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현금은 너무나 가벼웠지만 아들의 무관심은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2 아들 모두에게 버려졌다는 고통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막내만은 다를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허름한 원룸 건물, 반지하 방. 방 안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막내 이현수 20대 후반은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는 오직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무명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컴퓨터와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뿐이었습니다. 막내 현수. 그는 형들처럼 화려한 배경이나 성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수에게 항상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돈이나 성공에 대한 탐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수함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한규가 반지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를 보자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곧바로 아버지에 대한 깊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굳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지만 아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왜 갑자기 이런 곳에 계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이 옷은 또 왜 이렇게 낡았어요? 현수는 아버지의 안색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한규는 힘없이 침울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명예가 정말 끝장날 위기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그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을 준비를 하는 듯한 처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글썽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돕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게 느껴져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수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지난 3년 동안 밤낮 없이 코딩하며 모은 개발 자금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100만 달러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수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3년 동안 매달려 개발한 핵심 AI 모듈 소스 코드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이 코드가 전부예요. 이게 제 미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코드를 외부에 팔겠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제발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현수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한규는 현수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 순간 이한규의 모든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의 반지하 방.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두 형 준영과 승현이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유산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조급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한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함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너희에 대한 시험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낙제했다. 이한규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통장 내역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형은 그 엄청난 금액에 경악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탐욕은 순식간에 절망과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추악한 속마음이 세상에 드러났음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한규는 두 형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고작 100만 달러를 지키기 위해 아비의 명예를 버렸다. 1억 달러라는 재산을 기대하며 아비의 고통을 외면했다. 하지만 현수는 자신의 평생의 꿈인 소스 코드를 버리고 아비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 진심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한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내 유언은 다음과 같다. 1억 달러 특허 자산 전체와 새로 설립될 AI 재단 리더직을 막내 이현수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너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두 형은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이 모든 것을 잃게 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이한규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힘찬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유산의 진정한 상속자다. 돈의 가치보다 진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한규는 두 형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집안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이제 이곳에서 나가거라. 그의 말은 최종적인 선고와 같았습니다. 두 형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반지하 방에는 이한규와 이현수만이 남았습니다. 이한규는 현수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감격스러운 포옹이었습니다. 현수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한규는 확인했습니다. 막내 현수의 조건 없는 순수한 희생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 나를 살리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한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반지하 방에 따뜻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두 부자의 행복한 미래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다담뜰 라디오 극장이었습니다.